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약 한 오전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 잘 대응하셨나요? 네, 저는 어제 계속 뭐 하락 관점에서 어제 대응을 했었는데요. 좀 매수도 좀 했었습니다. 매도도 하고. 이게 또 이런 시기에 가만히 있기가 뭐 해가지고 제 뷰는 하락이지만 그래도 제가 어제 292달러에 샀던 거를 300 위에서 팔았어요. 300 한 3 정도에서 팔았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좀 일부 이익 실현을 했는데, 근데 또 다시 또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한 300도 한 3이나 요 정도에서 또 다시 테슬라를 그만큼 매수했는데, 그거는 지금 손실 중입니다. 296이니까 많이 한 1, 2% 지금 손실 중이고요. 지금 제 테슬라 비중은 제가 그동안 이제 풀로 보유했을 때 대비 지금 30% 정도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얼마 전에 아마존을 좀 길게 가져가려다가 거의 그냥 가격 변동도 없고 한 1, 2만 원인가요? 막 한 5만 원 정도 손실 정도 되더라고요.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테슬라에 집중하자 해가지고 테슬라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비중을 한 30%로 관리하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뭐 하락장을 좀 크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요 밑에 들어오고 뭐 기본적인 생각은 한 250 정도는 당연히 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요 전 저점을 이제 지지를 받든지 요 가운데서 지지를 받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전 지지점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 최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예전부터 예상을 했었어요. 이거를 3파로 봐가지고 이게 하락 A파로 보고 요거를 B파로 보고 요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거 C파로 보고 C파는 요 B파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비슷해질 수도 있고. 근데 저도 뭐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게 전문이 아니라가지고 요 뭐 쌍바닥식으로 이거는 비슷한 지점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B파보다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200이 깨지는 거거든요. 요거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요때부터 사실 요때부터 요런 그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었는데, 요런 하락 때부터 벌써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매매를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 뷰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데서도 이렇게 뭐 내려왔다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또 왔다가 뭐 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거고.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구름에서 지지받고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제가 한쪽만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하락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야 하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공부도 하는 차원에서 제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도 하면서 제 시나리오가 맞는지도 확인하면서 이런 뷰를 갖고 있어도 사실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숏을 치지는 않지만 숏을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진 않죠. 그거는 갑자기 급락폭이 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뷰를 갖고 있어도 충분히 이런 하락이 나와도 C파에도 이 B파는 나오거든요. 근데 요때 투자 안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요게 이제 전고점을 더 뚫고도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안 뚫어가면 뚫고 못 올라가면 이렇게 하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게 꽤 크거든요. 저는 이때 이제 본전을 다 회복한 거거든요. 요런 상승 때 요걸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락주라고 해도 투자는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제가 그 며칠 전에 뭐 얘기를 했었죠. 의문으로 될 게 보인다 그랬고, 이런 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의문이 거의 이제 확실하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주가가 하락하니까 의문 생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가 의문이 생긴다는 거는 이미 요때부터 벌써 결정이 나. 요때 결정이 나서 요때 되면 의문이 바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 선행스팬 2가 요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선행스팬 2는 여기는 26일 전 주가잖아요. 26일이고 그 다음에 26일에서 다시 52일 위아래 가거든요. 한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루하루 지나게 되면 이 뒤에 캔들은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거든요. 인목에서는. 이런 캔들이 없어질 거였습니다. 하루하루 이 캔들이 없어, 이게 밑에 게 없어지거든요. 밑에 게 없어진다는 거는 밑에 값하고 위에 값 평균인데 요 밑에 요 저점 평균값이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이 선행스팬 2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요때 만약에 급등을 해주면 이거는 진짜 대세 상승으로 크게 가지만 요때 주가가 지지부지하고 좀 하락 추세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데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선행스팬도 완도 꺾였죠. 선행스팬 완도 자꾸 고점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거는 이건 기준선하고 전환선의 중간값이거든요. 지금 전환선도 어떻죠?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준선은 26일치인데 26일 고점이 또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려가겠죠. 26일. 그러면 지금 이거 기준 전환선도 데드가 나는데 오늘 데드가 났습니다. 볼까요? 예.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오늘 여기 데드 난 거 보이시나요? 하루 만에. 예. 근데 이게 주가가 떨어져서 난 게 아니라 이게 좀 중요한데 선행스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때 캔들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데드가 났잖아요. 오늘 그 9일 전 주가 보면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캔들도 없어지면서 이게 하락을 했고 또 전환선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왔고 기준선도 살짝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기준선도 더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기준선이 약간 중간 가격 그 뭐죠? 중간 정도 예상 단기가 아니라 한 중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기준선까지 떨어졌 이제 데드에서 기준선하고 전환선 둘 다 떨어지는 위치에서 어차피 데드가 나면 이 기준선하고 전환선 밑으로 캔들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소폭 기술적 반등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제 기준선하고 전환선 거리가 커지면 이제 아래쪽으로 매물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약간 중기 장기 추세도 그렇고 요 단기 추세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지금 하락을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뭐 100% 확신은 못하죠.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특히 테슬라 같은 종목은 뭐 하루에도 막 10%씩도 뛰는 종목이니까 뭐 예상은 못하는데 근데 혹시라도 10%를 뛴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매도 기회입니다. 매도 기회. 올랐던 건 다시 N자로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일반적인 캔들 크기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이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오늘로서는 이제 제가 하락 가능성 높다, 진짜 높다, 높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의문 보인다, 데드 가능성도 보인다 그랬는데 어제는 뭐 상승을 해서 뷰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또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끝으로 갈수록 흘러내렸거든요, 주가가. 그거는 이제 매도세가 좀 나왔다는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락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락으로 대비하고 있고, 지금 물량을 저는 한 320대 정도 밑에서 이제 한 30%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비중을 줄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비중을 그냥 가져가서 좀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생각한 거, 요 중간대 가격인데, 이제 뭐 여기 떨어지겠지만, 요 중간대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하냐. 바로 이 중간대 가격 찍고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여기 매수한 게 신의 한 수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더 하락이 커서 요 밑에까지 간다 하면, 요게는 요 가격, 요때 매수한 것조차도 이제 손실로 되면 이제 여기까지 빠지면 현금도 많이 줄어들지만 손실이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을 잘해야 돼요. 또 너무 일찍
전저점 왔다고 했다가는 그게 전저점이 훨씬 더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 크게 빠졌을 때 여기 빠졌을 때 기억이 나는데 좀 중간값에서 매수를 안 했어요. 여기 좀 빠져 위에서는 좀 430에서는 매수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매수를 안 했어요. 이 지점 이거 매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지점에는 좀 매수를 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4 때도 막 적극적으로 돈은 조금씩 마련을 했어요. 근데 요 정도에서 제가 한 220, 30에서 사고 팔고 막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주요했어요. 지금 430에도 제가 샀었거든요. 좀 여기서도 좀 사고, 여기서도 조금 물타다가, 여기서 너무 많이 샀으면 아마 이거 탈출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근데 여기서 안 샀습니다. 여기서 안 사고, 요 밑에 쪽에 치중해서 사다 보니까, 네, 한 요 정도 올라오니까 거의 한 10%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한 3% 수익으로 쫄아들었는데, 내려왔으니까. 그때는 요 정도 왔을 때 10%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비중 조절을 안 했으면 여기 왔을 때도 한 1, 20%면 제가 심리적으로 또 손실이니까 욕심이 나서 또 여기서 또 적극 투자하게 되면 또 여기서 이제 완전히 물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뭐 저도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데 이땐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여기서 본전을 찾아야 되는 거는 되게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번 주 좀 바쁩니다. 연금으로 제가 연금을 1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배당을 월 300 받기 위해서 배당을 2번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가 리밸런싱 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코덱스 200 커버드 콜 상품으로 라이즈 상품은 저번 달 연말에 이제 배당받은 거 이번 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순에 또 배당받기 위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월요일이 아니구나.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다 매수를 해야 돼요. 한 1억 정도로 넘게 매수를 해야 제가 150만 원 넘는 걸 또 배당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그 플랜도 제가 계획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 시기인데, 테슬라도 좀 되게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뭐 하여튼 일론 그거는 뭐 지금 어떻게 판단해도 뭐 알 수 없는 거고 불확실한 거니까 일단 주식은 불확실하니까 저는 앞에 쪽에서는 좀 조정을 받고 나중에 희망을 보지 않을까. 그때가 언제일까? 빠르면 이번 달 23일 날 실적 발표 때가 될 거고 그때를 분기점으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또 더 장기적으로 악재다 생각되면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좀 변곡이 있지 않을까. 실적을 발표했으면 하루 반짝하다가 더 쭉 빠지든가 아니면 그때로 완전 상승 전환되든가 그러는데 테슬라가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서 그렇게 큰 기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술적으로 좀 제가 보는 지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OBV가 조금 상승하려고 했지만 골드가 안 났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이게 골드가 나야 올라가는데 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 거는 좀 희망하기 힘들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제 좀 이 스토캐스틱이 좀 애매했어요. 이게 뭐 침체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애매했어요. 오늘 가격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어제 20.13이었습니다. K 값이 D 값은 29였고 근데 저 아, 근데 오늘 주식이 올랐었잖아요. 약간 소폭 상승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19.7이 됐어요. 20 밑으로 갔기 때문에 어제 종가로는 여기 침체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침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래도 이게 정배열에서는 뭐 그냥 전저점 이탈하는 정도인데 만약에 의문에서 뭐 하락 지점에서 이 침체가 나왔다. 그럼 거의 폭락이라고 보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폭락된 거. 요런 데죠, 요런 데. 요때 구름, 요때잖아요. 요때 정도에 26일이면 구름이 의문으로
바뀔 말똥해서 뭐가 바뀌었다고 봐야 하나요? 이게 여기 거잖아요. 이게 침체 딱 들어갔을 때가 딱 일시점이죠. 그리고 정확히 의문으로 바뀌면서 침체가 들어갔거든요. 전에는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서 보면 이게 뭘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견딜만 했다는 거죠. 하락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딱 봐도 구름 속에 들어가서 구름에도 한 중앙에 위치했고 근데 이거를 예상했었을까요? 이게 침체로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요만큼 빠지면 훨씬 많이 빠졌잖아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빠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나마 이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뭐 침체 들어갈 때 사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침체 들어갈 때 사면 안 됩니다. 침체 탈출해서 살 수는 있는데 이것도 역배열 해서 사시면 안 돼요. 침체 탈출했다고 샀다가 지금 완전히 때려 맞았잖아요. 다시 또 되돌아가지고 다시 재침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 침체에 들어갔다는 거는 전저점을 이탈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하락이 오는데 지금 이제 침체에 들어갈 똥 말똥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침체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70대, 이거 280 초반대인가요? 86에서 70대. 이게 아마 침체 들어가면 깨지는데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침체 들어갔을 때. 여기냐면 침체 들어간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이 빠져요. 침체 진입 전에는 사실은 그냥 쇼 치는 게 나은데 이만큼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침체 들어가서 이만큼 빠지는 거 같습니다. 거의 이거에 요 위에 거요. 요 위에 거 한번 보세요. 위에 거에 3분의 2는 빠졌잖아요. 이게 작은 거 아니죠. 한 3, 4일에 빠졌는데. 침체라고 나 그렇다고 해서 또 침체 탈출했다고 하면 또 여기 물론 상승할 수도 있는데 다시 재침체에 걸려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의문으로 가면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거거든요. 항상 조짐이 있습니다. 이 조짐이 뭐냐면 요때 그래도 과거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때 이게 의문이 이렇게 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26일 의문이 여기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알았을 겁니다. 의문이 됐다는 거를 여기서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팔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근데 이걸 미리 알 수 있다 이거죠. 이 조짐이 어디서 보이냐면요. 여기서 보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게 요거 요거 여기 선행스팬 2가 올라가면 그 선행스팬 완하고 가까워지면서 의문이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26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요 위치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요 위치 정도면 여기서 빠져나와도 요만큼은 갖다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올라가는 거를 이때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바뀌는 걸 77회 보면 돼요. 이제 앞에 50, 네 캔들 뒤로는 50이니까 77, 77 딱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 가면서 항상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하니까 이제 아시실 것 같은데 요만큼 캔들이 없어지잖아요. 한 3, 4일 후면. 그러면 그만큼의 요거의 절반만큼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캔들이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요 선행스팬 완이 상승해주면 좋은데 지금 최악으로 해가지고 선행스팬 완도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선행스팬 완이 어디서 꺾였는지 보자고요. 선행스팬 완은 26일일 거잖아요. 여기서 확실히 꺾였죠. 여기서부터 꺾기 시작했죠. 이때 알 수는 없지만. 여기 때 알 수 있는 거고 선행스팬은 이거는 선행스팬은 26일 전 이제 자기 주가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가를 보시면 돼요. 이때 주가 보시면 지금 아마 이게 이제 10일 신저가가 나오고 뭐 하면 이게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 기준선이 또 내려가잖아요. 이 기준선이 내려가는 것도 요 위에 캔들에 의해서 내려가거든요. 요거 때문에 내려가죠. 기준선이 내려가면 선행스팬도 내려가요. 근데 그때 요 전환선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골드가 되면서 상승이 되는데 지금 캔들이 계속 내려가니까 전환선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계속
평균값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기준선도 내려가고 전환선도 내려가면 이제 두 배로 선행스팬 완이 이제 내려가는 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벌써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보면 선행스팬도 꺾이고 지금 후행스팬은 올라오는 거. 후행스팬이 올라오면은 아 비상이다 이거를 일단 여기서 캐치가 되는 거고 선행스팬이 꺾인 건 여기서 캐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장소를 보면 지금 이 선행스팬이 올라가는 거 이때 이제 긴장해야 하는 거는 이때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때 정도면 이제 아 하락하겠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되면 아 거의 확정이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구름 안에 들어왔을 때 예, 구름 안에 들어왔을 때 의문인 걸 확실히 아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하고 요 사이에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 사이에서 예,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 구름은 26일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26일 뒤 여기죠. 여기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살짝 올라왔다가 정고점을 뚫지 못했잖아요. 이 지점을 뚫지 못하고 운동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데는 여기인 거고 앞에 이제 구름 모양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요거가 지금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이시죠? 선행스팬이 언제 꺾였죠? 요때 꺾였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더 폭발력이 좀 강한 게 이때 그 선행스팬 2도 올라가고 선행스팬 1도 꺾여요.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요때 알아가지고 한 이틀 지나서 우리는 거의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때 처음 알았을 때 요 가격, 이 중요한 가격대가 언제냐? 26일 요 음봉 났을 때 안 해요. 요거 났을 때 아는데 요 캔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요 캔들이 전환선이 캔들이랑 상관없이 요게 지금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9개 10개잖아요. 예,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기준선도 26일 전인데 내려가더라고요. 26일. 자, 기준선도 이렇게 내려가죠. 이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기준선도 내려가고 현재 주가도 상승 안 하면 당연히 전환선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럼 전환선, 기준선 내려가고 그러면 당연히 요 선앤스팬 완도 하락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보통은 전환선하고 엇갈리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는데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동시에 같이 내려가요. 이건 진짜 무서운 경우인데 이럴 때 만약에 신저가 이때 얼마였죠? 요 가격을 289를 벗어나는 신저가가 나오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하락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때보다도 좀 더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보통은 기준선은 그래도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좀 천천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락뷰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후행 스팬 제 캔들보다 26일 전에 있는데도 지금 기준선 아래잖아요. 기준선 아래로 가는 후행 스팬은 좀 신뢰성이 있습니다.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는 거고 요때는 모르니까 3분의 1을 정리하더라도 요때는 3분의 2 정리해야 하고 여기 만약에 요 밑에까지 내려간다. 요 밑에가 내려갔을 때가 지금 여기 구름 하단이 될 겁니다. 여기다 들어갔을 때는 한 10%만 갖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테슬라를 그래서 좋아하는데 또 다 팔 수 있을지 이번에 손절을 해야 하는데 여기 떨어지면 거의 떨어질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갈지 손절하는 쪽으로 갈지 왜 그러냐면 이 한 300 정도 가격은 나중에라도 좀 수익 실현이 될 것 같으니까 요거를 좀 지렛대 삼아가지고 요 밑에서만 매수하고 요걸 최고점으로 두면 전에는 430을 최고점으로 둬서 해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300 지점 정도는 앞으로 3, 4개월 이내에 뭐 해가지고 올라오면 그 이상을 먹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냥 많이 그러면 이 물량을 안 줄이면 좀 더 많이 빠졌을 때 사는 거고 요 물량을 줄였다 하면 이제 여기서 좀만 떨어져도 한 5% 10%만 떨어져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물량을 안 줄인 상태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면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훨씬 커지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수익 내기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갖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런 정도로 얘기하면 아실 것 같아요. 일목균형표에서는 모든 지표가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전이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반전이 되면 공부도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0일 이평이거든요. 네. 60일 이평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60일 이평이 깨졌어요. 60일 이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0일 이평이 이렇게 밑으로 한번 깨졌다가 살짝 위로 올렸다가 다시 깨졌어요. 근데 여기랑 또 비교가 돼요. 하락할 때. 여기도 60일평. 그래, 60평 밑으로 가면 하락하는 거 맞는 거 알겠는데, 지금,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60평을 지지받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한다는 걸. 근데 여기 생각이 할 게, 61평 위에서는 하락이 요만큼 됐어요. 근데 62평 아래에서는 하락이 이만큼 됐다는 거죠. 거의 뭐 한 두 배. 두 배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하락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로 봐도 물론 여기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데 하락이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내려볼까요? 62평 밑으로 해서 이만큼 똑같은 하락이라도 이 정도예요. 최대 2배까지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234까지 와요. 62평 밑으로 가면 234. 그럼 제가 봤을 때 한 210까지 오는 것 같아요. 요 비율 정도로 하면 똑같이 하락한다면 230대인데 요 비율로 하면은 210, 20 이 정도. 근데 만약에 훨씬 더 악재가 터졌다 그러면 요 하락의 2배까지도 터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200 깰 것 같은데 그래서 200을 깬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 61, 2평 아래로 갔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것 같고 이건 없애고 그러면 20이라고 또 한번 10일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단기도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20일, 10일 1평 보면은 지금 20일이 여기 있고 지금 10일이 데드가 났어요. 이날은 안 났는데 올라가면서 나버렸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11일 평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11번째 10, 11, 예, 10일 이게 약간 오늘을 더 그럴 것 같은데 10일이면 이제 하루 더 지나면 이제 높은 캔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일이 더 내려가거든요. 지금 요게 지금 오늘은 예 그렇죠. 없어지 이게 없어지면서 10일 됐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또 없어지면서 이만큼 떨어지면서 10일 되면 이제 이게 더 떨어진다는 거죠. 21일 평하고 더 멀어지는 거죠. 20일은 한번 볼까요? 20일은 여기서 20일하면 뭐 20일은 여기니까 20일은 그냥 거의 좀 크게 내려가지 않으면 평균값은 별로 18, 19, 20 여기가 20이니까 밑에 저점 올라가도 요 밑에 저점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20은 서서히 하락할 것 같아요. 근데 11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면 문제는 이게 가까우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평선을 볼 때 여기 요 간격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 매물이 많아지고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게 폭락하기보다는 좀 반등은 줄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이게 벌어지면서 기술적 반등이 와요. 그걸 어디서 보냐면 여기서 보는 거거든요. 여기 역배열 됐죠. 근데 어떻죠? 여기 이게 넓어지면서 20일까지는 기술적 반등은 올라오잖아요. 이게 아마 20일이 좀 내려갈 거예요. 시간이 가면 216 뭐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나 마찬가지로 한번 내려오면 요 노란 선 21, 2편까지는 잘하면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수 있다. 만약에 진짜 21, 2편선을 이렇게 뚫어버리면 다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여기 속임수 받았던 요 위치가 지금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약간 기술적 반등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매물대 한번 해볼게요. 매물대인데 매물대는 일목균형표를 하면은 일목균형표를 하면 140으로 합니다. 이렇게 자주 해서 그렇죠? 145 145개의 캔들을 이제 보는 건데요. 매물대는 각 지지와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딱 여기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 사실 여기서는 좀 놀 수 있거든요. 매물이 많지가 않아서. 여기서 많이 거래가 되면 이제 요게 많이 앞으로 이제 땡겨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지금 매물대가 있는 데는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이게 이제 지지하고 저항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20 아까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20일. 여기 딱 보면 이게 엄청난 20일 저항인데 이게 요거를 아마 뚫기 힘들 거예요. 320은 뚫기 정말 힘들 거다. 이때 근처까지 왔다. 뭐 16, 17 왔다 그러면 물량을 줄일 수 있는 찬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요 밑에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견고해요. 지금 많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버텨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버틸 거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여기서 어 뭐 요런 데 있는 애들이 많이 팔아야 하잖아요. 이게 팔면서 이게 좀 줄어들면 이제 좀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뚫고 내려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봐도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여기는 두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깨는 데는 그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구름 속에서 좀 굉장히 오래 허우적거릴 것 같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만약에 여기를 뚫고 260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내려왔을 때는 별로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정도 선호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물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딱 매물대로 봐서는 아이슬란드 갭이라고 지금 요렇게 박스권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요렇게 박스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기는 이제 캔들 하나 정도로 바로 여기서 거래가 많지 않고 하나 정도 딱 생겨서 급등 갭으로 상승하든지 해서 뭐 이런 상승도 올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반대로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다시 이렇게 갭 떨어지는 아이슬란드 갭이라고 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빵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빵 올랐다가 저항을 안 받는 자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안 받으면 이 부분까지는 그냥 또 내려올 수 있다. 그게 지금 한 220 요 하단 요거 되는데 한 222에서 또 한번 지지를 받네요. 여기 와서 지지를 받다가 이거 깨지면 이제 매물이 없거든요. 200 아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까지 보여드렸고요. 아, 뭐 제가 이거 하기 전에도 저도 유튜브 여기저기 많이 보는데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래요. 여기 올라갈 수, 뭐 대부분 분들이 보면 뭐 채널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단 채널 얘기하면 요 하단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채널 얘기해서 지금 이탈했습니다. 유용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채널이 엘리트 파동에서 이렇게 채널 만드는 거 설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상단도 뭐 이렇게 뭐 이탈했으니까 여기 들어올 때까지는 뭐 그다음 뭐 여기다가 중간 또 선 하나 딱 그어가지고 또 위로 올라가면 강세 밑으로 떨어지면 약세 지금은 약세인 거고 이탈한 거죠.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채널이 잘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하게 이거 갖고 매수 매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목균형표는 보면 이 한번 추세가 됐던 거는 잘 안 바뀌거든요. 왜냐면 대표값으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표값이 바뀌려면은 적어도 26일은 지나야 돼요. 선행스팬이나 그리고 전환선은 뭐 그걸로는 추세를 알 수 없으니까 9일인데 적어도 기준선 26일은 지나야 또 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했던 걸 거의 26일 내로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좀 제가 확신을 갖기가 좋아요. 그럼 틀리면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한참 후에나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하루에도 막 갑자기 급등해서 채널 안으로 올라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갑자기 하락비였던 게 갑자기 상승비로 또 바뀌어요. 그러다 또 하다가 또 며칠 있다가 아 이거 내려가면 또 하락이고 올라가면 도대체 이게 장단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러면 그냥 차라리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딱 봐서 그냥 이게 더 낫. 아 이거 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진짜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하고 양의 캔들이 많으면 상승입니다. 그럼 계속 사면 됩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기 양의 캔들 많잖아요. 상승 때. 음의 캔들이 많아지면 이거 하락이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아닌가요? 여기도 지금 음의 캔들이잖아요. 대응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양의 캔들 두 개 나왔는데 상승 확률이 있으니까 이때는 좀 올리면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뭐 그런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저는 일단 이 60일 평이 깨진 게 되게 위험하다. 그리고 종이격을 보면은 지금 60일 보면은 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간은 별 문제가 없어요, 종이격이. 근데 이제 이 밑에 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 그러면 이 종이격이라는 게 이격도라는 게 이제 60일 이전 가격은 위에 있고 제 가격은 밑으로 가면 이게 이제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계속 누르거든요. 위에 때 매물들이 계속 누르거든요. 그러면 계속 하락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지금 되게 이게 60일이 지금 내려왔다가 살짝 올렸다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게 한번 내려왔다 다시 올리면 여기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깨졌어요. 그러다 다시 바로 올렸잖아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내려가더라도 여기 지지를 딱 받고 뭐 해다가 이렇게 올려야 하는데 지금 보면 다시 깨졌어요, 여기. 그리고 다시 깨졌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 이번 주 다음 주 대응 잘 하셔야겠죠. 이게 큰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때로는 그때 캐시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막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오르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급하게 또 매수하면 여러분 또 굉장히 오랫동안 괴로울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뭐 한 반토막 60% 손실까지는 봤던 것 같아요. 테슬라에 몇 번 해가지고 뭐 1억 투자했으면 6천이 손실이었던 건데 그때 기분은 참 말로 하기 힘들었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마이너스도 다 동원해가지고 들어간 상태였죠.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걸 견디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괴로움을 이렇게 뭐 즐기면서 느끼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좀 여유로운 마음에서 많이 빠졌어도 나는 손실이 좀 적게 난 상태. 그런 상태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추가적으로 더 수익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거고. 그럴 때일수록 또 캐시를 가져야 하고. 제가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락장이 어려울 때 캐시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거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장에서는 캐시를 적게 갖고 있지 않은데 또, 그때 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뭐 종이 한 장 차이죠. 캐시를 갖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하는 건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급적이면 이제 캐시를 조절하면서 좀 하락장 느낌이 온다 그러면 현금만 많이 하고 있다가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혹시 제 예측이 틀렸어도 예, 뭐 그래도 그렇게 뭐 힘들진 않잖아요. 뭐 포모는 오죠. 돈 많이 못 벌어서. 근데 그 돈을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10%막 이상 이렇게 빠져가지고 뭐 일주일에 20% 하락하고 막 그랬을 때 그런 힘든 고통 그거보다는 차라리 포모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이렇게 힘든 것 쪽에는 좀 대비책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를 잘 빠져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하루를 제가 놓고 봤을 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요 지금 윗골이 심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속기 좋게 잘 시작하자마자 뭐 뒤로 좀 살짝 밀렸다가 쭉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쭉 미끄러진 거잖아요. 그럼 이 꼬리는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이 꼬리는 그만큼 이 가격대에서는 매도를 막 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꼬리는 이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 꼬리는 306하고 이제 298, 뭐 요 사이가 이제 상당한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뚫으면 보세요. 예, 이거 뚫으면 이제 60일 이평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진짜 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뚫기가 힘들지 않을까. 뚫더라도 종가에는 바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대응 잘 하시고요. 이번 주에 또 대응 잘 하시고, 예, 테슬라 지금 일론 머스크 쉽게 가는 게 아니니까,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